우리 아이 키우면서 아기 때는 다 영재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궁금해요. 영재는 과연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교육으로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재 타고납니까? 아니면 교육으로도 가능합니까?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이나 어머님들이 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싹을 그냥 잘라버리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울교대 그 영재 교육원을 하신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학한 학생들 중에 10명을 가르쳐보면 실제 영재는 한둘이고 네. 그 안에서도 네. 나머지 학생들은 다 길러서 준비된 학생들이다. 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했던 학생들은 그 안에서도 또 소수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는 수학 공부할 때 열심히 그 연습장 두께가 결국 실력이다라고 해가지고서 결국 수학은 네네. 손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영재들은 딱 보고서 7!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장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네. 영재는 엄마도 좋겠다. 네? 연습장 사실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 많은 부분으로 효도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재라 하면 네. 모든 아이들이 영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네네. 실제 영재에 대한 그 간격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발달을 해서 잠재된 능력을 길러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선천적인 능력이 더 보탬이 되게 되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 군데 네. 다 다니면서 그 네.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전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왜요? 대전은 아무래도 이제 좋은 연구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영재래. 그래서 그렇구나. 내 새끼도 영재인 줄 알고 다 영재 교육 시켰다가 영재원 떨어지고 과거 떨어지고 그러면서 애들 손을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재밌겠다. 영재 아닌 영재일까? 어, 영재 아닌 영재인가요? 영재 아이는 영재의 유전자를 받았지만 네. 이게 이제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은 높죠.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아이의 유전적 성향이에요. 유전적 성향. 근데 기본으로 깔고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빠는 A부터 Z까지를 네. 아이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네. 아빠는 A, B, C가 발현이 돼서 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 네. 근데 아이는 받은 유전자 중에 다른 쪽이 발현이 돼서 은미체 쪽으로 빠진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쪽 유전자가 더 많이 길러지고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꼭 같은 진로를 가지 아니하고 다른 진로를 갈 수도 있죠. 그 진로를 잘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진로 작성 교육이 되겠죠.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 혼낸다? 왜요? 기승전결 투모라이즈라고. 아니 진짜 진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재 자체가 원래는 잠재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고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타고난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더 많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네. 되는데 그 애들이 우리 네. 뭐 걸어만 다녀도 천재 같고 막 말만 터도 천재 같고 그쵸. 말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네. 진짜 영재는 네. 조금 선천적인 능력도 더불어 받쳐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오늘 뭐 이게 토론에 아마 주된 줄거리가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타고난 능력과 후천적 노력이 결부돼야 진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 건데, 이제 과연 영재라고 하는 우리가 선발할 때 어떤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슈로 볼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특화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뛰어난 어떤 업적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도 이루지만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러진 영재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재가 과연 계속 진행되는 영재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설왕설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들어보면 정말 이 영재가 타고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에 맞춰 있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이렇게 발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재원 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고력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주제별, 그러니까 테마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매일마다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서대로 시리즈로 쭉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 수업을 하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발표식 수업을 통해서 기존에서 교육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도 이걸 네. 좀 살펴보니까 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제도권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서 뭐 주 2회 정도 진행되는데 뭐 수학과학처럼 특정 과목, 특정 분야와 관련된 쪽은 사실은 약간 선행하고 되게 비슷한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학생이면 고등 또는 대학교 저학년에서 배워야 될 이런 기초 이론 교육이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 수업이나 한 학기를 마치고 뭔가 발표 과제물 평가 같은 것도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수학 과학 중심의 영재교육 이외에 이런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인문사회 쪽의 영재들도 발굴해서 그들만의 교육을 또 아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융합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재교육원도 있고 또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재교육원도 지금 4개의 기관을 별도로 세팅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현재 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약간 뭐 선행이라고 하면 선행이겠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약간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 혹은 대학교 저학년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이론 교육과 활용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사실 꼭 머리가 똑똑해서 영재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행을 말씀하셨는데 선행이 아니라 저는 기존 교육 방식과 다른 형태의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수하면 그냥 다 선행이래. 그게 아니라 생수에서 다 선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식을 하나 배웠으면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던져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생각도 못하다 보니 또 진도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 끝내줘야 될 이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심층적으로 무언가 하나 딱 주제를 놓고서 같이 고민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이제 수학과학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영재원은 되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냥 통상 영재원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청 영재원을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종 대학교에서도 영재들을 모아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교육청 영재원은 지금 그 안에 수학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 영재, 뭐 영어 영재, 국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재원이다라고 하면 수학과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수학과학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원마다 개설한 그 과목이 전부 다 다른데요. 수학과학은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재원 간다 그러면 수학과학도 선행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틀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선행이라고 얘기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지식의 확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재원 또는 영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올린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좀 보니까 그 학교 수업,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재인데 가면 문제가 없는데 영재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거기 들어간 학생들이 그 수업을 따라가려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 이상의 어떤 진도, 개념 이해, 아니 혹은 선행 학습이 이루어질 때 그 수업을 따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 과정 상태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사고력을 키워주는 과정에 지금 아이들 수준보다는 좀 뛰어난 지적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간 그 배우는 과목을 현재 이제 교육에 이게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지 따라가다 보면 그 이상의 학년에서 배우는 것들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다. 뭐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선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재가 아닌데 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핵심이 오늘 그거가 되지 않을까 영재가 싶어요. 아닌데 갔는데 네. 그러니까 영재 교육을 너무 좀 입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 가서 자기도 좋은 코스 밟으려고 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기에게 적합한 수준과 그 적합한 교육기관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 서울과학고등학교 오려면 선행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아주 흔한 질문, 정말 너무나 식상한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
영재가 꼭 선행을 해야 되나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하는데 그걸 굳이 미리 다 해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얘는 다 즉석에서 다 해결되는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즉석에서 해결되는 아닌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미리 뭣도 해가야 되고 뭣도 해가야 그렇죠. 되고 뭣도 해가야 되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영재 교육기간 아니어도 기존 교육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이렇게 인정민 자, 대표님이 네, 자가당착 그래, 빠진다고 제가 아까 선을 말씀드렸죠? 아니, 벌써 많이 빠지고 있죠? 아니 필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김진세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좀 달라서 이게 약간 이제 순수한 영재 쪽의 네. 교육기관을 얘기하시는 네, 거라서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순수한 영재 교육기관으로 해서 특별화된 교육은 필요하다. 네, 아니면 지금의 영재가 정말 영재, 네, 네, 타고난 네.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네. 영재가 아닌 친구인데도 거의 선행학습 네, 맞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영재가 아닌 친구, 영재인 친구들은 거의 뭐 선행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근데 네. 선행이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다시 제가 한번. 네. 김진세 대표님이 얘기했던 포인트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공격 포인트가 바뀌어서 저도 지금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